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속도는 1.2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미국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상원 원내대표가 신규 부양책 통과를 하기 위해서는 추가 부양책 없이는 통과 없이는 의회가 휴일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추가 부양책 논의 부분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번 백신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모더나사가 이번 또 확인된 부분이 백신에 대한 유증상 환자뿐만 아니라 무증상 환자에게도 효과를 봤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또 해당 경제에 또 영향을 또 긍정적으로 줄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중국이 이번에 유동성 공급을 대략적으로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이제 못해도 올해는 거의 다 지나갔고 1월 달부터 서서히 경기 부양에 대한 어느 정도 관리 차원이 좀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내년에 설날에 대한 명절이 2월달 중순에 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약간의 관리를 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유로존 부분에 대한 독과점 저지를 위해서 법안과 콘텐츠 유통을 금지하는 디지털 서비스 법안이 제안된 것으로 나와졌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에 대한 또 세금에 대한 명문적 근거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숨어 있는 내용은 아무래도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이번 질병 사태로 인해서 모든 국가들이 부채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부채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을까, 이런 꼼수를 어떻게 보면은 했다라고도 볼 수도 있게 되겠죠. 어떻게 보면 자국에 대한 콘텐츠를 좀 보호하려고 하는 측면도 겸사겸사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텍스에 대한 비중을 챙겨서 좀 충당하려고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이번에 원유 수요 전망이 긍정적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으로 코인 소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테더 2억 테더 신규 발행이 있었다. 이건 이제 굳이 더 이상 설명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발행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진행이 됐고 이렇게 신규 발행이 됐으면 추세는 어떻다? 최소한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미국의 자산운용사 11월 비트코인에 7,400억 원을 투자를 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분은 한 단계 조금 늦게 공개가 됐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리퍼 인베스트먼트가 주주들에게 서한을 보내서 지난 11월 포트폴리오의 2.5% 비트코인에 배당을 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미리 사재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로 배당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번 보이지 않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공개된 내용으로만 보면은 반대론자들이 이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 야, 기껏 그 정도밖에 안 샀는데 뭐 더 들어오겠냐? 이제 떨어질 일만 남을 것 같은데? 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죠. 시장은 계속 규제 안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기에 또 눈치껏 빠르게 움직이는 해당에 있는 그런 IT 기업들이 이제 발을 담그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거의 평가는 분위기는 과거 2017년도 대비보다 유사한 형태이긴 하지만 그때는 공모 자금이 메인이었고 지금은 이제 합법화 단계에서 합법화된 규제 가이드라인에서 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IT 기업들이 서서히 그런 동태를 보여주고 있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BTC 선물 옵션 미결제 약정이 신고점을 경신을 했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만큼 나머지에 대한 그런 뭐 매니저급이나 아니면 해당 트레이더 쪽이 소속된 트레이더 분들이 이런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뭐 이렇게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신분증, 자격증, 증명서 카톡 안으로 카카오 전자지갑을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 최신 버전 업데이트 후 카카오 더보기 탭에 있다라는 측면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한 번쯤 여러분들도 이런 시장이 들어왔으니까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최근에도 많이 쓰이고 있는 부분이 확산 방지를 위해서,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QR 코드 체크인 부분을 어디 뭐 커피 뭐 전문점이나 뭐 기타 뭐 음식 요식업 이런 쪽으로 한번 가보면 뭐 이런 거 흔히 보이죠. 그리고 뭐 자격증 뭐 인력공단 이런 부분까지도 앞으로 확대 서비스를 할 것이다라고 하니까 정부와 카카오는 이제 뗄 수 없는 관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게 되면 카카오가 이렇게 이제 가려고 하는 이유는 한국은행에서 이제 외주로 줄 것을 좀 어떻게 보면 이거를 또 본인이 수주를 하고 싶다라는 속된 생각도 갖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왜 그러냐면 중국의 CBDC도 알리페이, 위챗페이랑 제휴를 통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카카오 국내 부분에 대한 뭐 거의 일반화된 어플리케이션으로 일단 설치가 되어져 있는 거를 우선시 적용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정부의 입장도 있을 거고, 카카오는 그걸 따내면 어떻게 보면 국내 시장은 거의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ABC가 이번에 일렉트럼 ABC를 출시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뭐 별다른 부분은 아니고 뭐 일부 버그 수정하고 뭐 요런 내용이 있구나, 요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 다음으로 내용을 보게 되면 2020년, 21년 상승장 대비 이 부분 조용하고 비트에서 알트의 자료가 제가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네. 알았어. 비트의 알트 자료도 부족하고 내 관심 바뀌기도 해서 대충 썼다. 내 피셜도 많고 이해해 주면서 봤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이런 내용도 좀 많이 보셔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상대방에 대한 생각에서 정답을 찾을 수도 있고, 상대방이 분석을 해놨던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 넣음으로써 그 시간을 단축하고 판단 결정력이 더 빠르게 들어갈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단점은 곧대로 이것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문제가 있겠죠. 본인의 생각을 일부 좀 반영을 시키면서 모든 자료는 그렇게 해독을 하고 판단과 결정을 내리셔야 됩니다. 근데 본인의 생각을 해독을 없이, 필터링 없이 그냥 오로지 자료만 보신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이제 분석을 했냐. 먼저 알트코인 미친 듯한 상승이 또 재현이 될까. 그거의 근거치를 보게 되면 이번 전체 코인 시총, 비트코인 시총 차트, 저점과 고점의 높이는 파동이 계속 반복이 되어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 보시게 되면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 차트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와 별개이고 모든 알트코인 시총과 비트코인 시총을 대비한 차트로 본인이 약간의 노가다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었던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볼 수가 있냐? 알트 전체 시총과 비트 전체 시총 매 상승장마다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는 중이고, 현금화를 위한 방법으로는 알트의 돌림 펌핑이 고정적인 코인 파괴 정석이다. 그리고 이게 방식이다. 제가 이야기를 했죠. 뭐 기술 어쩌고 저쩌고 보다 가장 현실성이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비트가 넘사의 가격이 되면 이게 현금화하려고 하면 코인 이동이 필수예요. 근데 해당의 원화 마켓이 준비가 안 되어져 있는 나라들도 있을 거고, 까다롭게 조건을 해놨던 부분이 있으니 일단은 이동하는 게 메인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일단은 BTC 마켓을 무조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BTC 마켓의 거래량을 요새 마켓 거래량, BTC 마켓만의 거래량을 따로 빼서 보셔라 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예. 그리고 자원 시스템 구조상 대형 소형관의 관점에서 볼 때 알트 상승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말에 저는 상당히 동일하고 저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분명히 줄 거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놓치지 말자.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알트코인은 정고점을 뚫고 미쳐 날아가느냐? 그건 아닌 것 같다. 선택된 코인만이 갈 것이다. 왜 그러냐면 모든 알트코인들을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이더를 제낄 거다.
비트를 제킬 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근데 전혀 제기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만큼에 대한 자본력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성과도 부족했죠. 그리고 그거에 따른 또 시장도 상당히 안 좋았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런 게좀 어떻게 보면 맞물려서 좀 들어갔던 부분이 꽤 있었다. 그리고 서로 간에 대한 그 안에서 정치적 싸움도 있었거든요. 거버넌스 부분에 대한 투표가 진행이 되면서도 서로에 대한 이점, 이득권을 챙기기 위해서 또 사내 안에 대한 정치성이 좀 작용을 해서 오히려 성장을 잘 못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상위 시총 순위는 매 상승장마다 바뀌었고 이번에도 뭐 체인링크나 뭐 등등 있었죠. 이번 상승장을 주역으로 생각했던 전통 기관들 비트 그리고 알트는 거의 관심이 없고 전통 코인 기관조차 메이저 코인 중에 매집하고 있는 코인은 10개가 채 안 된다. 그래서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레스케일에 대한 포트폴리오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펀드사나 기타 기업들이 어떤 쪽으로 앞으로 알트코인 쪽에 편입 비중을 맞출 것이냐도 좀 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자라는 이야기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공감이 많이 돼요. 왜 그러냐면 기존의 코인 회사들도 묵묵히 일만 했던 애들은 또 TPS량이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냥 아주 기본에 충실을 해서 보게 되면 비트가 상당히 많이 가는데 해당 BTS 소화량이 최적화된 게 많이 있다. 근데 그 코인이 일부 뭐 예를 들어서 앞으로 그만큼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상대적 대비 2017년도 대비보다는 좀 일부 개선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해당 목록에 대한 리스트 상승폭은 좀 적어지는 건 맞거든. 애가 그 역할을 못해야 포화가 돼야 그 다음 코인 쪽으로 좀 넘기고 그 다음 코인으로 넘길 텐데 그럴 만한 부분이 일부 개선이 됐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코인이 살아남을 것이냐 부분인 것인데요. 본인의 생각이라고 했어요. 코인판에서 시총 상위를 오래 유지를 하고 있고 대형 기관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팬덤 개발, 팬덤은 말 그대로 제가 계속 주장을 많이 하죠. 금융의 기본의 상식으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돌인데 이게 금으로 바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사람이 야 이거 되게 비싼 거야 하면 그거 알아줍니까? 아니죠. 어느 정도 스타급에 있는 사람이 야 이거 진짜 위대한 거야 라고 언론 플레이가 시작이 되면 사람들이 그거에 따른 관심이 되고 그게 팬덤화가 되고 그 팬덤화가 완벽하게 구축이 되면 지금의 방탄소년단에 대한 파워와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개발 언플, 인기적인 요소를 갖춰져 있는 코인들만 살아남게 될 것이다. 이것도 좀 풀어서 보게 되면 이 팬덤이 여러 가지 효과를 줄 수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는 말 그대로 구독자랑 똑같은 효과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야기했던 페이팔이 왜 이런 짓거리를 하냐, 그 스퀘어가 왜 이런 짓거리를 하냐, 본인의 안드로이드 폰이나 iOS에 대한 그런 앱 스토어에서 자기의 어플리케이션을 다운을 받아야 되는데 팬덤이 없으면 그건 폭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흡수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팬덤이 그 다음으로 좋은 거, 또 그 다음으로 좋은 거, 그런 걸 계속 흡수해서 하면은 자기 편이 만들어지고 자기의 앱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걸 놓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 다음이 주목을 받아서 그쪽을 많이 밀어줄 부분이 좀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의 생각은 라코, 리플, 에이다, 스텔라 부분이 아마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고 포지션은 비트7, 이더 2 그리고 기타 부분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일부 저의 생각이 일부 비슷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좀 주장을 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레스케일 이번에 보유 현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보유 현황이 12빌리언 그리고 이번에 13빌리언 벌써 또 샀네요. 네, 계속 샀습니다. 포트 부분을 보게 되면은 되게 재밌는 게 이클은 여기서도 보게 되면 이제 비트가 덩어리가 크니까
뭐 당연히 이게 수익성이 더 높게 책정은 되겠죠. 근데 나머지 거 보면 뭐 없었던 것도 있고 재미있었던 것도 있고 뭐 그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들은 잘 캐치를 하셔서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요 내용과 11일 거랑 14일 거 데이터를 이렇게 비교를 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랬으면 좋겠고,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 12월 달에 뭐가 제일 많이 갔냐? 12월 기준으로 뭐가 제일 많이 갔냐? 중순이니까 한번 봐요. 리퍼, 픽셀, 옵저버, 그리고 엠블, 트래블 십스, 피르마, LBY, 스팀 달러, 디크레이드, 옵저버, 메탈, 뭐 이런 쪽이 좀 눈에 들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도 보게 되면 리퍼리움, 유의해제 시 공지 잡고 폭등장을 유도를 했고, 그리고 20K 역대 최고 고점을 찍었을 때 갱신 후 18K까지 페닉스 급락도 나오기도 했다. 그리고 메타디움 원화 상장이 있었고, 그리고 낙스 효과로 순환 펌핑이 약간 보여주었다. 그리고 자코가 업비트 전용에서는 자코가 총호 강세를 보여줬고, 거래량 바닥권이 있었던 애들이 대부분 회복을 해주었다. 그리고 또 원화 상장이 한 번 더 있었고요. 피르마가. 그 다음에 이제 기습 상장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알트가 순환 형태로 또 반등이 나와 주었고, 그리고 회생한 법안 제출은 조용하게 넘어갔죠. 네. 그러면 이제 남아서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은 뭐가 있는지 좀 봐야 되겠죠. 보게 되면 선물 마감이 크리스마스 그 다음 날이네요. 네, 여러분들. CME의 선물 거래량이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덩어리가 통째로 마감되는 시점이 상당히 또 부담을 많이 줄 수 있으니 이때 한번 대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 픽셀은 발행량 20%를 락업 물량을 해제된다고 하니까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램은 에어드랍 스냅샷을 1월 14일 중순에 한다라는 점을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 보게 되면 세금은 이제 내년 12월 달까지 연기가 됐다라는 점, 그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1월 달에 테더에 대한 이야기가 또 어떻게 이야기가 나올 것인지 부분을 좀 유심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메이저은행에서 발표한 조사에서 보게 되면 이게 좀 재밌어요. 비트코인 롱 매수와 숏 매도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펀드 매니저가 가장 많이 뽑은 거래 부분에 3위에 롱 비트코인이 들어가져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달러 그 형태가 좀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롱 부분이 지속적일 것 같다라는 느낌이 물씬 들고요. 그 다음으로는 또 넘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통화감독청 경제수석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국법은행 인가를 찬성했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우리 편에 좀 들어주려고 하는 사람이 서서히 좀 더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블록체인 콘솔 게임이 로열티 관리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직접 제작권 부분에 대해서 잘 지키겠다라는 부분이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있는 소식으로는요, 비트코인 정말 금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10월 이후 금에서 빠져나와 비트코인으로 유입이 됐다. 뭐 그리고 이 추세가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JP 모건이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증시 비트코인 상관관계가 변화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아직은 좀 상승할 때는 좀 다르게 들어가는 방향성도 없잖아 있겠지만, 하락일 때는 확률적으로 제가 비교를 해보기도 했지만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상방은 다르게 가서 하방도 달라지겠지,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쉽사리 지금 보기에는 좀 그런 부분은 있으니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가상자산 특허법 시행령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라고 해가지고
차인권 법률사무소가 17일 오후 3시 온라인에서 가산자산 특근법 시행령 2강 가산자산과 형사책임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예스맨이 되도록 하겠고, 제가 녹화 뜨는 시점이 상당히 비트가 최근에 그냥 누구는 여기에서 분명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12월 8일부터 이제 마탱이 가는 거 아닌가? 마탱이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했지만 그렇지 않았죠. 예, 오히려 2100만 선을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봐도 이 라인대를 지탱을 어느 정도를 해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주고 있어요. 저번에도 추세 때도 그렇게 많이 무서워하지 말자. 추세는 어느 정도 지켜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인터넷이 느립니다. 예, 그래서 그냥 입으로만 때울게요. 원래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너무 느리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 이번 패턴에서 갑자기 올라가는 패턴이 저는 조금 더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봉으로 보면 약간 과열이고 어떻게 보면은 또 해당 뭐 월봉으로 보면은 약간 좀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을 들 수도 있겠지만 현존의 일봉의 상황을 보게 되면 또 주봉이 5일선 부분이 일단 안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일봉의 패턴만 갑자기 거래량이 좀 늘어나면서 4시간이나 이런 부분도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유심하게 좋은 흐름이 이번 주 추세도 계속 유지가 해줄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알트코인에 대한 부분은 도미넌스를 좀 더 봐가면서 좀 대응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죠. 네. 그래서 알트 도미넌스를 좀 챙겨보자. 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오늘 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